기존에 있던 쿠팡 기사들도 흡수하고 대한통운이나 한진에 있던 기사들도 흡수하고 초창기에 워낙에 비용 대비 수익 구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쏠려서 나갔던 부분들이 택배라는 거는 이제 택배를 만드는 원조가 야마토가 있거든요. 야마토 1976년에 해갖고, 저도 이제 한 20몇 년 이상을 야마토 본사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회의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택배 기업들도 매뉴얼 개발을 좀 해야 돼요. 아마 이제 매뉴얼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하면 국제 특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그 골프 라운딩 택배라든가 아니면 시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미 택배 원조를 했던 기업 야마토 같은 경우 1992년에 시간대 배송을 해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뭐 해외에서 경험하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대 배송은 우리가 몇 시에, 당시에는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유료화 됐고요. 몇 시에 물건을 갖다 주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현재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12시부터 2시, 2시, 4시 아니면 저녁 이렇게 해갖고 시간에서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 안에 이제 물량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료화가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3년 동안에 이제 최신 얘기를 하면은 항상 보면은 앞서가는 기업이 어떻다가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택배는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혜받은 게 하나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물량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요. 택배요. 그리고 그냥 그 어떤 배송 완료를 누가 찍냐면은 택배 기사가 찍었어요. 근데 이제 택배 원조를 만든 일본 야마토 같은 경우는 집 앞에다 놓고 가려고 했는데 없으면은 그냥 화물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3년에 이제 비대면이 바꿔준 건 뭐냐면은 일본도 뭐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다 보니까 배송사원, 영업소장들 SM이 일일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배송 그냥 완료를 좀 해놓고 가요. 왜냐면 지금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배송 완료를 영업소장이 했지만은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의 택배가 빠르지만 요 시간대 배송 12시에 갖다 준다 이 보장 같은 거 그걸 갖다 그전에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 하면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라우팅 하다 보면 이제 차량이 막히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서비스나 매뉴얼 개발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보면은 택배하고는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는 다르지만은 쿠팡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대 결국은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배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있고요. 본사는 전국의 권역에 따라서 지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 밑에는 이제 영업소장들 탑차를 갖고 있고 이거는 어떤 이제 네트워크의 확장과 안정화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물량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B2C 여러분들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로 주문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문 시점에서 빠르면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니까 2시까지 주문하면 택배 출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택배는 다음날 권역이면 내일까지 도착하고 요게 이제 뭐 제주 권역이라든가 또 지방의 섬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플러스 2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드 타임의 요 차이가 택배하고 그 전에 했던 쿠팡하고 좀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리드 타임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류 현장에서 일해 보셨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택배가 이 부분에 어떤 리드 타임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저희 고객한테 또 서비스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상품의 종류나 메뉴 개발을 계속하지만 한국 시장에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게 있는데 이미 앞서가는 한국 시장의 빨리빨리 문화에 시간대 배송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다음날 2일 배송은 갖다 주는 이 서비스까지는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 또 시간대 배송 관련해서 나가는데 아마 택배 지금 그리고 현장에서 요즘 제일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요. 인력 확보가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인력이 아마 쿠팡의 인력으로 많이 간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택배 인력이 한동안 시장이었던 배달앱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앱 시장 쪽으로 가갖고 배달앱 시장에도 요즘 조금 올해 들어서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선택이 다변화되다가 거기에 조금 최근에 들어서 좀 과로 노동도 있지만 축소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쿠팡이 거의 블랙홀처럼 인력들을 많이 뽑아갔기 때문에 네. 2021년도 기준만 하더라도 쿠팡의 근무 인원이 72,000명 정도까지 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3위 기업 정도의 그 고용을 창출했던 회사였는데 네. 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는 62,000명 정도 한 10,000명 줄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줄어든 게 이제 배송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배송 인력이 줄었다는 게 쿠팡의 물건을 배송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쿠팡 퀵플렉스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외주화를 하면서 직고용 인력을 좀 많이 줄여 나갔던 부분이 있고, 거꾸로 말하면 쿠팡 퀵플렉스가 쿠팡 기존에 있던 쿠팡 기사들도 흡수하고 대한통운이나 한진에 있던 기사들도 흡수하고 초창기에 워낙에 그 비용 대비 수익 구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쏠려서 나갔던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약간 이제 인력 구조에서 약간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택배사들이 좀 인력난을 겪게 되는 요인도 아직도 이제 쿠팡이 퀵플렉스에 대한 부분의 수요. 지금 네. 거의 이제 정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2022년도에는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택배의 경우는 이제 현장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 가장 저기 하는 게 아직도 우리가 인해전소 인력에 의한 고용이 너무 지금 택배도 많아갖고요. 가장 택배에서 이제 보틀렉이 어디냐면 분류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한 상품들이 지난번에도 어느 분들이 이제 막 질문하는데 택배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왜 이게 다음날 왔던 택배가 안 오고 다다음날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택배 물량도 폭증하면은 터미널에서 이제 그 처리하는 더 처리 속도가 있거든요. 시간당 뭐 20만 개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택배도 들어오면은 이제 전국의 주요 허브 터미널이나 또 주요 이제 그 메인 터미널에 들어가면은 분류를 시켜갖고 다시 나와서 또 이제 서울의 특정 지역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속도전의 싸움에 물량이 거기서 정체해서 분류가 못 돼서 남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음날 이제 택배가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택배가 여러분들이 주문한 게 다음날 오는 건 전제 조건이지만은 그게 현장에서는 조금 플러스 1이 되는 이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기업들이 국내 시장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3년을 한번 좀 보면은 택배 취급 물량이 40에서 한 42, 3억 개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아니 인구는 줄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게 택배가 지금 물량은 늘어나지만은 택배를 만든 원조 야마토 같은 경우는 50억 개 좀 넘어서 이제 55억 개를 달려가거든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2.25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1인당 1년에 80개를 취급하지만은 이 숫자가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택배 좀 정착. 그래서 이제 택배 기업들이 어디에 돌파구를 찾나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외에서 이제 해외 인아웃바운드 물량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교수님하고 사실 그 마켓쉐어의 어떤 사이즈는 있지만 국내는 이제 규모가 워낙 컸지만 이게 뭐 포화 상태고 돌파구 찾는다고 이제 해외 직구 역직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도 어떻게 계속 돌파구 찾아 좀 커질 걸로 기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해외 택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대만의 로켓 배송을 이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제 다른 국내 업체들도 팀원 EF 같은 경우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탄하고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할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한통운 한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한진 같은 경우에도 신사업으로 지금 국내에 있는 의류 브랜드들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직접 그쪽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거를 국내 물센터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네. 바로 해외로 쏴주는 그런 식으로 해외와 국내의 시장을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뭐 커머스 업체뿐이 아니라 택배 업체들도 이 해외 진출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로 조금 더 아주 높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택배는 물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주는 화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화주가 B2C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 유통기업이 주든 홈쇼핑이 주든 아니면 이커머스 기업이 주든 그 물량을 받아서 그리고 그 물량을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 집하고 이제 배송의 딜리버리가 배송인데 이 물량을 많이 늘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국내 시장에 국한됐던 걸 갖다가 해외 소비 시장까지 확대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국내 시장을 연계하면은 그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시장을 확대하면서 해외의 거점 간의 이동, 파이프라인을 늘리면서 이제 이거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직구 물량 신규 유치 키워드가 있죠. 지금 초국경 택배 강화에서 이미 대한통운, 한진, 롯데 계속 지금 전 세계 네트워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또는 우리가 항상 택배 여러분들 이제 소비재만 택배에 태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재, 생산재도 그 물량을 지금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전에는 포워딩 기업들이 했던 역할,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물량의 규모가 커서 완팔레트로 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큰 기업들이 움직이지만요. 택배 원래 시초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이제 원년 야마토 택배는요. 완팔레트라든가 큰 화물을 쪼갠 거예요.
그 쪼개갖고 이거 가로, 세로, 높이, 중량 이걸 갖다 이제 가치를 책정해서 우리가 이제 부피, 사이즈,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량이 많아지면서 물론 이제 개인이 주문해서 완 오다 완 핸들링이 많아지면 완 팔레트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항공화물 하면 ULD에다가 이제 3톤 거기다가 이제 태우겠죠. 그래서 이런 화물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과의 어떤 파이프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이 돌파구를 찾는 게 지금 택배 지금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통우도 뭐 북미와 유럽 쪽에 계속 지금 확대시키고 있고요. 한진 아시아 시장 공략하면서 지금 계속 나가서 여러분들 이제 국내 택배 시장의 사이즈는 조금 정체하고 아마 대한통운하고 한진 롯데 상황만 봐도 더 이상 이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쿠팡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쿠팡은 유통물류죠, 그렇죠? 그렇죠. 쿠팡은 뭐 자체적으로 나오는 물량을 자기네가 하는 거고 택배는 고객이 또는 화주가 또 개인이 주문한 걸 갖다가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변화 속에 아마 우리나라 택배도 일단은 한번 뭐 포화 상태가 왔고 이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시장 자체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유통 특히 물기업들은 자기 화주를 갖고 있으면 좋지만은 화주가 없는 경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통운이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물량만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한진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맞죠. 소비재 규모라든지 생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주사들이 없죠. 계열사 중에. 그러다 보니까는 한진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네. 또 쿠팡의 물량을 받아왔던 부분도 그건 부분이 고정 그렇죠.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쿠팡의 네. 물량을 받아왔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조금 지난 얘기지만 저도 이제 다양한 얘기를 그 전에 뭐 미팅도 하면서 했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육해공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 저기 한진해운이 사라지면서 아쉬웠지만은 지난 얘기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진그룹에서 어떤 저기를 비즈니스를 만들었냐면요. 한진해운, 주한진, 그다음에 어디에요? 대한항공 해갖고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해외 걸 갖다 이렇게 많이 갖고 오려고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 교수님하고 이제 똑같이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화주의 물량이 없으면 이걸 다 영업해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택배 기업 중에 지금 대한통운은 뭐 CJ가 2012 인수하면서 이제 화주와 다양한 적이 있지만 네트워크를 태웠지만은 또 롯데는 롯데 저기가 있었지만은 한진은 그런 면에서 아마 크게 또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택배에 대해서 상황을 보면서 2023년을 마무리할 때, 자, 올해는 전년 대비 그렇게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택배 시장 환경이 당분간은 그렇게 이제 큰 폭의 성장보다는 정체 아니면은 전년 대비 그 소폭 방어하면서 해외 시장의 돌파구를 찾지 않나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